충격적인 사건입니다. 20대 부부가 돌도 안 지난 자녀를 둘씩이나 방치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묻었고 그래서 아동수당, 양육수당을 받아 챙겼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오늘 이슈들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부모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어떻게 네. 된 일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20대의 부모입니다. 네. 아이가 셋입니다. 젊은 출산한 부부인데. 아이는 젊은 부부인데 아이가 셋이에요. 2015년에 첫 아들, 네. 연년생이죠. 2016년에 첫 딸, 2018년에 둘째 아들. 이렇게 출산을 했어요. 네. 첫째 아이는 출생 신고를 했고 지금 첫째 아이는 살아 있습니다. 네, 5살이 문제는 됐네요. 네. 그리고 문제는 둘째 아이인데 둘째 아이 딸은 생후 5개월 때 방치해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출생 신고는 했고 네. 사망 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월 나오는 네. 이 양육 지원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셋째는 2018년에 이제 둘째 아들로 낳았는데 네. 이 아이는 아예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 역시 방치해서 사망. 이것이 이제 최근에 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건인데 몇 년 지났습니다만 상당히 충격적인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양육수당까지 챙겼다. 이 부분이 또 많은 분들이 네. 분노하는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양육수당 얼마나 받아갔나요? 네, 이제 수십만 원씩 주는 부분들을 매달 수령을 해서 이번에 밝혀질 때까지 받아갔다고 하고요. 네. 구체적인 사망 시기에 대해서도 지금 확인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양육수당이라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아이들이 잘 기르기를 바라고 지원해주기 위한 부분이죠. 네. 근데 죽음조차도 알려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르는 죽음으로 아이들이 사라진 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계속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안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부분이 이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꼭 필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그동안에는 가정 내 양육이나 학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밝혀지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대로 밝혀지고 제대로 된 조사와 정책이 입안이 되려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모니터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내용들을 알고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지 공공적인 접근이 가능한 것이죠. 많이 늦었고 이미 2명의 아이가 세상에 떠난 것 자체가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만은 네. 이제라도 이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해당되는 내용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사안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수조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작년에 처음 한 건 아니지 않나요? 네, 근데 이렇게 전수조사 차원에서 처음 한 거는 2019년이 처음이었다라고 일단 하고요. 이제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예방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지방자치단체랑 그다음에 경찰이 협조를 해가지고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니터링에 있어서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기관 생활을 안 하는 아이들이에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다면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거나 혹은 불출석을 하거나 이러면은 그 기관에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전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가정 내에서 양육되고 있는지를 확인했고요. 지금 이제 통계 내용에 따르면 2만 9천 명 정도의 사례를 확인을 했는데 그중에 5건 정도에서 이제 학대 의심 사례가 있었고 실제로 3건 정도에는 학대 의심이 돼서 구체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원래 이 전수조사를 시행한 것 이유 자체가 아동학대나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네. 기르면서 뭐 그냥 놔둔다든지 방치한다든지 학대한다든지 요걸 좀 그렇습니다. 가려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방치나 혹은 아이를 학대하거나 지금 이렇게 결국은 이 제목 자체가 네. 영유아 안전에 관한 전수조사예요. 네. 제가 대기실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김 변호사님도 방문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2016년 아이가 네, 있으시다고 네, 해요. 네, 어린아이가. 많이 이제 방문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더 섬뜩한 부분은 뭐냐면 네. 셋째 아이입니다. 둘째 아이는 출생신고가 됐는데 셋째는 출생 신고조차 안 될 거죠. 셋째는 안 됐어요. 셋째의 존재는 행정기관이 알 수가 없었죠. 그러면 이 아이에 예. 대해서는 양육수당 이런 것도 원래 못 그러니까 이게 받았겠네요. 네. 양육수당을 노리고 아이를 뭐 해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야말로 무심한 방임에 의해서 네. 아이는 방치돼서 사망했고 이것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유기한 게 문제입니다. 범죄죠. 그런데 문제는 둘째 아이는 출생신고가 돼 있으니까 나오는 양육수당을 탔는데 뭐 생활비로 썼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셋째는 출생신고 자체를 안 한 걸 보면 아이를 낳고 양육수당이 목적이었던 범죄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무분별한 젊은 부모로 보여지는데 셋째는 출생신고가 없으니까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건데 둘째 출생기록을 가지고 둘째 아이 어디 있느냐 친척집에 가 있다. 그래도 뭔가 이제 정황이 수상한 겁니다. 결국 이제 경찰이 지자체와 함께 가서 네. 이 신문을 했던 거고요. 네. 횡설수설하다가 결국은 실토하게 됐고 추궁 과정에서 셋째 아이의 존재도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영유아의 경우에는 정말 이 방임, 학대, 심지어는 살해가 돼도 우리 사회는 알 수 없다. 이런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안전망을 어떻게 좀 촘촘하게 할 것이냐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놔두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법적으로 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뭐 이런 식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네. 만약에 살인의 범위가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된다면 살인으로 봐야 하고요. 이제 학대치사라고 해가지고 학대할 범위는 있었지만은 살해까지 할 의도가 없었다면은 그러니까 방임 자체가 학대다라고 네, 보는 그렇게 거죠? 하면 이제 아동학대치사로 처벌이 되고 아동학대치사에 관해서는 특례법에서 존속살해랑 동일하게 존속상해치사와 동일하게 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해서 사실상 이제 살인과 거의 동급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가 되는 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해결점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거는 네. 전수조사라고 해서 불리는 그 전수라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특별히 의심되는 사안만 보다 보니까 네. 놓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기관 생활을 하지 않는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의 범위가 넓어진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이제 이번에 아이들이 남아있는 이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 부모가 다 구속되면은 네. 어떻게 보육을 받을 것이고 지금 어떻게 도와줄 보육기관으로 것인가. 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동보호 전문 위탁기관으로 보내기는 하지만은 충분치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정이라는 것이 아직 충분하게 안전하지 못한 곳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인식에서 이런 조사들을 하는데 그렇다면 가정이 안전하지 못할 때 어떻게 대안적인 아이한테 가정의 공간을 만들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아까 뭐 무분별한 젊은 부부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지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웠던 건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직을 전전했고 주거가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이 20대 부부가 원주 지역에서 모텔에도 있다가 그리고 이 또 원룸에도 있다가 지금 이 아이가 방치해서 부부는 외출을 했고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네네. 밖에서 계속 자고 갓난 다녔다는 아이는 모텔에 방치해두고 아. 며칠을 밖에서 두 부부는 이제 배회하다 들어오니 아이는 숨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아이를 이제 안매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보면 네.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이 젊은 부부였던 건 사실인데 이게 이 경제적 곤란이 네. 이 아이를 방치하고 사망케 하고 또 유기한 것에 대한 뭐 절대로 핑계는 될 수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사실은 얼마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혼모가 PC방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창밖으로 던져서 아, 이 겨울 날씨에 사망한 일이 있었고요. 이와 유사한 일이 지난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이긴 한데 처음 있는 사례가 아니에요. 네. 가끔 한 번씩 드러나요. 처음에는 이제 학교에 아이를 보내지 않고 유기가 돼서 이 사실은 이 미취학 아동일 때는 대안이 없다가 결국은 취약 통지서를 받고서야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3세까지 전수조사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좀 이제 우리가 촘촘하게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건 맞는데 네. 그래도 사각지대가 있고 사실 제1 보호자는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전 그러니까 부모의- 어렵다는 게 네. 사실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부모들 굉장히 훌륭하고 열심히 이제 뭐 두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에게 매진하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또 경제적 어려움을 필두로 네. 이러한 이제 방임 행위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이것은 사회 안전망이 감당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셋째 아이 경우에요. 출산을 한 병원이 네. 자 이런 아이가 이런 부모 밑에서 출생을 했습니다라고 지자체에 좀 크로스 체크하는 제도가 부모가 있었다면 출생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네, 네. 병원에서 하면 그렇습니다. 등록이 될 수 있게. 지금은 직계가족만 신고하잖아요. 네네. 신고 안 하면 모르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집에서 과거처럼 출산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대부분은 병원에 가니 네. 병원에 좀 같이 좀 이 신고를 뭐 통보하든 이 전달하는 방식을 네. 같이 크로스 체크하는 방식을 좀 도모하지 않으면 이런 사례는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수 조사를 하는 게 지금 많이 우리가 좋아져서 네. 모니터링이 많이 강화된 거라고는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 구멍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도 개선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